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열심히 보고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또 전국 곳곳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되면 한국에서 북한과 중국의 스파이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가급적이면 미국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스태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국가 주요한 기관에서 때로는 이름을 밝히고 때로는 이름을 숨겨가면서 주로 북한 그리고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중국, 아시아, 미국 일원에서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요. 오늘 드리는 얘기는 매우 의미가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의 간첩 역할을 담당했던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북한 괴뢰 범죄 집단의 수괴인 김정은을 만나면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과 변호사들이 현 정부에게 이 USB에 어떠한 기밀이 담겨 있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었습니다만 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면서 이 USB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보고 나서는 국가 3급 기밀이 들어있다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애국단체들이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보수 세력 단체 중의 하나인 의사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선거에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 자금을 일괄적으로 30%로 삭감하며 보수 세력 중의 하나인 과학계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라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의사들의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의사들과 싸우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료정책 실패로 내년 초부터 전국의 병원들이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이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도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던 사실과 대북 송금한 사실 등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반국가 세력, 친북, 종북 세력의 그 핵심 사항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라는 점을 밝혔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당연히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만 없어지면 이 나라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2월 10일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하실 때도
비상계엄 선포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그리고 현금, 암호화폐 등으로 보낸 대북 송금 등과 같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생션을 위반했던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살펴보냐면 윤 대통령이 철저하게 문재인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이 저지른 여적죄, 간첩죄, 반국가 모반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재인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힘당 대표라다 지금 쫓겨난 한동훈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만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검찰총장 이원석과 함께 문재인을 간첩 혐의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과 이원석 이 자들은 검사 출신인 자들인데 왜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 최고의 호위무사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의 간첩죄를 덮어주고 보호만 하고 조사에 시작도 안 했을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뇌물을, 돈을, 보석을 문재인 측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즉 현재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안에 이 국가 기밀이 들어있던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간첩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간첩 정당이 되죠. 네? 쉽게 북한 간첩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비상계엄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자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문재인만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 여러 선배님들이 저에게 답답한 심정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을까요? 왜 문재인이라는 간첩은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본시부터 태생적으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첩자, 간첩이었던 문재인이 저질렀던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왜 반국가 세력에서 이 문재인만을 이렇게 빼버린 것일까요? 이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가 문재인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어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을 수사하는 순간에 문재인 측에서 이런 뇌물 준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모두가 뇌물죄로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0일에 출발하는 도널드 J. 트럼프 행정부는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게
또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이런 수사 당국자들에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야, 한국에서는 왜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그 USB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꼭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이 USB에 대해서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북한의 간첩 정당이 되고 맙니다. 즉각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전 도대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도널드 행정부 제2기에서는요, 대한민국에게 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한동훈이가 왜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수사를 포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요, 현재 집권당이라고 한 여당 국힘당에서조차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간첩죄로, 여적죄로, 이적죄로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상하죠?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임명해서요. 먼저 나가 있던 주중 한국 대사 정재호도 중말 못하는 사람이야.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외교학과 교수를 했지만 그자는 출신도 4대 국어교육과 출신이고 우리 물리대 출신도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과 이런 쪽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사로 나갔는데 말이 많았죠. 갈 때부터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타고 나가질 않나. 자, 그런데 그러면 김대기란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득한 국가기밀이 주한미군 관련된 기밀이 한국 군사에 관련된 기밀이 허술하게 중국 측으로 넘어갈 위험성은 없을까요? 저는 역대 예를 들어서 권영세라든지 또 김장수라든지 박근혜 때 나갔던 주중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때 나갔던 저 누굽니까? 충청도 청주에 국회의원 했던 노영민이,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 했던 누구 있죠? 또 무슨 교수 출신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이 중국어 한마디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갔어요. 가서 도대체가 중국에게 어떠한 식으로 지금 포섭이 되어 왔을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정부의 중국 간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2030년까지 중국산 해상풍력 발전 장비를 100조 원어치나 구매를 한다는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한국 서해안에 설치된다는 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조 원이란 돈이 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친중 세력들, 친중 부역 세력들 간첩들은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서 챙기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친중 세력들에게 충분한 정치 자금으로, 보약으로, 비료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가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지난 2년 동안 이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조차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중국 업체들이 해상 풍력 장비를 설치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해저 탐사를 하고 한반도 서해안에 해저 지도를 만들어서 중국 군대에게 제공한다면 중국 잠수함의 서해안에서의 침투로를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해저에다가 한국과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이동을 감시하는 센서를 설치할 경우
한국과 미국 해군의 잠수함 행적이 모두 중국 해군에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성으로 서해안 경우는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나 안개철에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 민병대가 서해안 섬들에 상륙할 경우 해상 풍력 발전 장비 때문에 한국 해군과 해경은 중국 해상 민병대 상륙조차도 저지하는 게 버겁게 될 것입니다. 저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해상 민병대가 서해안 섬들에 상륙하고 각종 미사일을 설치할 경우 한반도 서해안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의 또 전투기들이 작전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작전이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자, 이러한 국가 안보가 이토록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큰 문제죠. 그런데 알면서도 2030년까지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설치를 승인해 줬다? 이거는 앞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갈등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2일에는 대전 계룡대 우리 한국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그 비상활주로에서 카덱스 방위산업전이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는 중국 업체들이 이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텐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적지 않은 언론에서 중국산 텐트를 치면 안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를 허가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이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신정부에서는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중국어 한마디도 안 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냈는지 한번 그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요청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중 간에 쓸데없는 정보 교류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거기다가 문재인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대고 평양에 전략물자인 위성방송 중계 차량을 가지고 가서 문화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조리 그 위성방송 중계 차량을 평양에 놓고 오면서 미국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사도 우리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집트 오라스콤 사회번의 6억 달러를 포함한 또 암호화폐를 통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와 그리고 풍력 발전 장비를 수입한다는 핑계하에 중국에게 합법적으로 막대한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트로이목마라고 하는 이 한동훈이 만약에 다음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한국의 중요한 포스트를 올라가게 된다면 한미 동맹은 교묘하게 무력화될 것이고 한국에서 많은 달러,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7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법무부 FBI를 만나면서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은 이재명과 문재인 하에서 벌어졌던 암호화폐 이더리움 베이스로 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수사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귀국한 후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법무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놓고 지나간 2년 반 동안 한동훈은 전혀 법무장관 시절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이원석이도 검찰총장에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들로, 즉 이들은 누구야? 문재인과 이재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미 집권당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은요, 2009년도에 북경까지 직접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자청해서 스스로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15년도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스파이 기관인 차헐 학회와 또 다른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결된 업무 교류 협약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핵심 사항은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2009년부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국 북경을 왕래하면서 친선 축구 경기를 벌이는 등 중국 공산당과 아주 깊고 깊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로 전락한 지 오래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주 교묘하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나가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한미동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2016년 8월 15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사설을 통해서 지령문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 사드 배치를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 이와 같은 지령문을 내려오자 국민의힘당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63명이 배신을 때리고 중국 공산당 지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당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가짜 김일성, 깡패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를 지었는데 바로 그 세기와 더불어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 외쳤던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 역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장에 나오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스파이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에는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자청해서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정철이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2개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안, 공산주의 법안 및 친중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윤희근이라는 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는데 그 자는 한국의 경찰대 출신이지만 중국에 건너가서 하필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어社会科学院 이곳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문재인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호위무사했던 윤석열에게 과연 천문학적인 대선 자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일이 나는 일인데, 자,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이 문재인의 호위무사했던 한동훈까지를 정치 전면에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아주 교묘하게 해체하고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문재인의 간첩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는 상납하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모두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 이들 배후에는 또한 로마 가톨릭 제주이트 예수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로마 바티칸 교황이 제주이트 예수회 출신이죠. 동성애도 지지하고 친중국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톨릭 출신의 문재인은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거 구속을 하는데 그때 동원했던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기관 직원들 1000여 명을 수사했고 200여 명을 구속시켜서 콩밥을 먹였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죄명,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 등을 씌워서 구속을 시켰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9년 동안이나 재판장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망하게 되면 삼성 첨단 반도체 기술이 또 삼성이 갖고 있던 모든 세계 시장이 중국 업체 화웨이나
샤오미로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하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달러 및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해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들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이재명 등을 미국 검찰 및 FBI가 달러로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를 하고 한국 정부에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여 미국 법정에 세워달라. 그리고 이들을 위한 관타나모에서 전기의자와 물침대 하나씩 호텔방에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과 이재명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되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자들을 모두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에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면 한국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라고 미국에서 압박을 가해주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쪽에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북한 괴뢰 도당들이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평양을 폭격해 버린다고 위협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한 내의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문화축제를 평양에서 공연한다면서 SBS, KBS, MBC 방송국 위성 방송 중계 차량이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이 차량들과 방송 장비들이 무사히 돌아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만일 방송 차량 등을 북한에 두고 온 방송국이 있다면 전략 문자를 북한에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 해당 방송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드시 가해 주길 바랍니다. 자, 현재 한국의 방송국들은 모두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부분 방송국 종사자들이 민노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친중, 반미, 친북한적인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론사들과 방송국들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되겠죠. 자, 그런데 북한의 방송 위성 중계 차량과 방송 장비를 두고 온 방송국들은 모두 폐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자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 역시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부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미국 CIA, 미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혹은 홈랜드 시큐리티에 지금 뭘 하고 있죠? 신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유가 대표적으로 지금 두 번 다시 이제 미국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IA나 미국 법무부 그리고 미국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국 홈랜드 시큐리티 쪽에다가 이런 걸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을 못 가게 될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하자,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다 이렇게 떠들고 주장하는 자들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미국 법무부의 CIA에 또 홈랜드 시큐리티에 이 자들이 지금 SNS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공개를 해주세요. 미국으로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반미주의자들, 반일주의자들, 일본 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경찰, 일본 내각조사실 이런 데다가 한국에서 이상한 짓 하고 난동 부리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캡처해서 걔네들의 SNS를 보내주시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출입을 막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 대기업에서 뭐 깨시민이라고 건방지게 까불던 애들이 지금 미국 출장 못 가게 한 게 지금 뭐 LG, SK, 뭐 삼성, 현대 다 나오고 있죠. 잘된 일이죠. 응?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에서는요, 이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은요, 이 방송 방식이 PAL, PAL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 구라파, 한국, 일본 이런 데는요, NTSC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쓰는 방송 장비를 PAL 방식을 쓰고 있는 북한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북에 간 이런 위성 방송국 차량들은
이동형 미사일 관제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나 카메라 등에 탑재되어 있던 산업용 반도체와 카메라 렌즈는 미사일 부품으로 또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런 장비들은 모두가 전략물자로 지정되어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고가의 장비가 매매되었다라면 매각 대금이 방송국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겠죠. 조사비용 다 나오겠죠. 자, 지금 한국에서는 MBC 방송국이 북한에 이 위성 중계 차량을 놓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까요? 확인했다면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MBC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중요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겠군요. 자, 지금 M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친북, 친중 성향이 강한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의 대부분들의 임직원들이 북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회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간첩으로 체포되는 거 보셨죠? 열심히들 미국 CIA에 미국 국토안보부에 신고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M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남한에 심어놓은 방송국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방송국은 미국의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 담당자들을 미국 법정에 줄줄이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된다면 한국에서 반미, 친중, 친북하는 여론이 수그러든 차원을 넘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한국 내에서는 검찰, 경찰, 국회, 언론, 학계, 심지어 국정원 안에까지 중국과 북한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들과 조직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해서 미국 법정에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북에서 남한 내에 있는 간첩 명단을 북한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 그 개인의 명단과 조직에 대해서 흘러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 법정에서 세우고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반미, 친중, 친북 간첩 조직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이재명과 문재인은 대북 제재 위반 및 달러로 대북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검찰과 FBI가 기소를 하고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인 이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다면 한국인들조차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실체를 이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국에서 부정선거, election fraud, election rigged, election fraudulent 이 부정선거 모델을 실험을 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에 수출을 하고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는데도 큰 기여를 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시절에 이 한동훈이 같이 이 악랄한 검사가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 모델이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 수출이 되었고 미국의 검찰이 지난 4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고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는 이런 아주 더러운 그런 공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하고 미국 법정에 세우게 되면 지난 4년 전 2020년 부정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두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한국 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여당 국민의힘에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미합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특히 FBI 국장으로 가신 이번에 캐시 파텔 FBI 국장님 그리고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님 여러분들은 꼭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요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 12월 4일 한변이라고 하는 변호사단체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 비밀 취급 인가조차 없었던 이런 간첩스러운 자들에게 국정원 서버를 공개하여 조사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신임 2기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의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간첩 정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처럼 무슨 위헌정당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간첩 행위가 드러나면 이 두 정당을 한국당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북에 넘긴 USB에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 관련된 정보, 즉 중수로 발전 장비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군대와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에 관련된 정보로 각 회사별로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스 코드가 있다는 얘기는 패스워드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관련 정보, 또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가 기밀 정보가 항목만 1700개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USB를 김정은이가 복사를 해서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정부, 국가 기밀이 북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도 현 정부는 특히 한동훈과 이원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을 비호하느라고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집권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조차 수사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하수인들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친인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중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뇌물을 한국 정치인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중국의 스파이로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숨겨놓은 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 간첩 스파이들 정치인들의 가족이 미국에서 학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 추방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최우선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세우고 또 북에다가 전략물자인 차량을 두고 온 방송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방송국과 그 방송국 직원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줘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막간을 위해서 산또라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태백 산또라지 골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100% 국산 건도라지입니다. 이름도 멋있습니다. 태백 산또라지 골드입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이 태백 산또라지 골드는요, 이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삼, 인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포닌 아니겠어요? 따라서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우리 아투TV 구독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베네핏을 드리겠어요.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구매하시는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10-7262-4455입니다. 4455번 번호도 좋습니다.
저도 잠깐 한 모금이 아니라 향기 한 움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향이라는 건데 먹으면 정신이 번떡 나고 목이 다 풀립니다. 자, 다음으로요. 전해드릴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인데요. 부정선거가 지금 이번에 아주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정선거야말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내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단순하게 무슨 뭡니까 야바오하는 정치 쓰레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그렇다고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북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부터 지령받고 움직여진 게 바로 이 사전투표 제도이고 그렇게 해서 비롯된 게 바로 이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정선거를 엄호하는 카르텔을 깨부셔야 되죠.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는 이 더럽고 추한 자들의 이 만행을 우리 스스로가 각성을 해서 박살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한심한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이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도 어찌 보면 즉각 압수를 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방첩사 아니면 국정원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일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는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을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바로 이 내란 사건입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요, 국민 개개인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가장 더럽고 추한 최악질의 최고의 악랄한 국가사범입니다.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기획 및 가담자는요,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의해서 주권이 거짓으로 변질된다면 주권 행사를 못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즉 부정선거야말로 적화통일, 한반도를 시뻘겋게 공산화, 적구화시키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자기의 영향권 내에 두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로 몰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부정선거를 비호하거나 엄호하는 이런 썩어빠진 썩대가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데도 음모라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누구야? 하태경이, 이준석이 이런 자들이죠. 음모는 소수가 보이지 않게 하는 나쁜 짓을 음모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 절반이 이런 음모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엄호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요,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부정선거로 신분 상승과 경제적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무리죠. 예를 들면 어떤 무리죠? 5.18 민주화 유공자, 내지는 김영삼 그 일가족들, 김대중 그 일가족들, 노무현 그 일가족들, 아니면 문재인 그 일가들, 이런 자들이죠. 그러면 부정선거를 엄호하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 이들은 부정선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 내에서 채용 비리도 불법으로 저질렀죠. 누구야? 김세환, 송봉섭이 이런 자들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자꾸 커지게 되면 누구도 손을 댈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요. 헌법기관. 무슨 얼어 죽을 헌법기관이에요. 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12월 3일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정선거 문제라 그러잖아요. 대통령 권능으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혈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은 들불에 쫓기는 들쥐처럼 고양이 목에 탄핵이라는 1차 방울을 다는데 성공했어요.
대통령에 나서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일합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신문인데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 후보 때부터 부정선거 알고 있었다. 그렇죠? 예? 윤 후보 때부터 부정선거 알고 있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었으면은 작년 12월, 10월 달에 국정원 애들이 그걸 찾아냈을 때 뭔가를 했었어야지. 어? 그러니까 김규현 국정원장도 진짜 그 겁쟁이라서 그 일을 못하고, 대통령께서도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아니 저러의 기회가 있었잖아.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예요. 응?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금 12월 10일 담화에서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지만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확신해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서버에 대한 포렌식 정밀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끌어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까지는 끌고 그 이후부터 간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좀 밝힐 수가 있겠죠. 미국도 지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떠드는 이 부정선거 은폐족들, 부정선거 비호족들, 부정선거 엄호족들은요. 자,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오죠. 이런 거는 형상기억합금 종이라서 저절로 펴진다. 이런 궤변을 아니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접으면은 이 구겨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빳빳하게 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선거관리인의 이 도둑놈들 하는 얘기가 형상기억종이래. 그래서 종이가 빳빳하게 일자로 펴진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사형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서울 425개 동이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이 얘기는요. 지금 한 400개, 500개 되는 동전을요. 동시에 던져갖고요. 이게 전부 다 앞면만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만 나오거나 이게 한 면만 나올 확률인데 이거는요. 이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이거 공부 못하는 김민석이나 사전투표를 31.3%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맞히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헛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선거 개표 과정을 한 번이라도 참관하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러는데요. 이거 완전히 헛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전자개표기 속도가요. 참관하고 있는 참관자들의 눈보다 빠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진짜 개소리 중에 아주 막대모은 개소리인데 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면 새요 안 새요? 밖에 나가도 셉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해야 가능하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전산 조작은요. 소수가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몇 명이 하고 실례로 중국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핸드폰도 해킹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사전 투표자 숫자만 부풀리고 또 그 부풀려진 숫자에 만들어진 투표지를 이 지퍼백에다 넣기만 하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모든 선거 부정은요. 바로 사전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제로가 돼. 에? 사전투표가 제로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선거 부정을 막을 수가 없어.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돼. 폐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가 만들어진 게 북대남 공작기관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지금 부정선거 실체를 알면서도 괴변을 늘어놓는 이자는 지금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뭐 전자2 개표기를 증설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이미 했었어. 이 바보 같은 이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그자가 설법대 하려면 뭐 할 거고 판사를 했으면 뭐 할 거야. 지능이 떨어지는 자인데. 그러면 선관위 전산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부정선거의 엄호족들, 부정선거 비호족, 은폐족이 외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사례들 한번 살펴보죠. 4.10 총선에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가 50명이 넘어요. 비유해보면 본고사는 잘 보았는데 예비고사를 망친 거예요. 본고사, 예비고사 실력은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동일지역 유권자 성향이 사전투표, 본투표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이건 통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설계자에 의한 사전투표자 부풀리기와 부풀린 숫자만큼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를 집어넣고 또 선거법 위반을 감수하면서도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을 통해서 비밀선거를 파괴해왔어요. 사전 여론 조작에 활용해왔어요. 그리고 개표 단계에서 실시간 전산 조작으로 대수의 법칙을 파괴한 것입니다. 재검표와 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배춧잎 투표지, 규격이 변조, 재단된 또 다른 투표지, 10분 이상 1번만 계속해서 추가적 합산되고 무효 표현은 모두 1번으로 분류되는 이런 홈표 발생 동영상 등 통계 원리에서도 볼 수 없는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산 부정선거는 인류의 과학과 문명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정선거 전자개표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를 하도록 지원한 부정선거 종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신살이 뻗치고 있어요. 네덜란드, 독일, 남아공 등에서 시스템 해킹과 보안 우려로 전자개표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11개국이 이미 했어요. 폐지한 국가들이 모두 한국산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증거죠. 자, 지금 선관위는 반드시 서버 교체 중단해야 됩니다. 서버 포렌식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3.15 부정선거로 피 흘린 4.19로 이어졌던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스카이데일리 12월 13일자 11면에서 21면간을 30분만이라도 읽고 다수의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과 해명을 멈추기 바라며 서버 교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버 교체를 강행한다면 정보사의 서버 복사로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운 선제적인 증거인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은 모든 범죄가 담긴 서버는 내란 증거이기 때문에 즉각 압수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부정선거는 계엄의 원인과 원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투표지, 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하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 주모자로 거론된 조혜주, 양정철, 이근형,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해서 전모를 수사하고 부정선거 관련 기업인 다산그룹과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핸디소프트와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장비 등 부정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수사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부터 수사하고 결과 발표 후에 계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로 선고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이 나라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방송 개편을 하면서 1시간씩 한 석에씩 이렇게 방송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슈의 펀치 시간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영풍 기자가 이영풍의 또 다른 시간을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